어디 할 차례인가요? 여기 할 차례니? 어디 할 차례야? 몇 페이지니? 고마워. 자,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약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나눗셈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울 거는 무슨 나눗셈이냐면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사실은 이 직접 나눗셈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래 다른 방법을 배울 거야. 다른 방법을 배울 건데 그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요. 자, 예를 들어서 막 아무렇게나 쓸게.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얘를 누구로 나누겠대요? x 마이너스 7로 나누겠대요. 얘로. 그러면 어차피 다항식도 어차피 숫자니까 대입하면 식을 식으로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얜 어떻게 되냐면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나눗셈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숫자라면 내가 곱하기 해가지고 그 숫자를 넘지 않는 숫자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최고차, 이 차수가 제일 높은 애를 넘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얘랑 똑같이 만들면 돼요. 얘랑 곱해서. 그럼 누구를 하면은 얘랑 똑같아져? 내가 x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이야. 얘랑 곱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차피 여기서 뭐 할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했잖아. 빼기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x세제곱을 빼서 없어지겠네. 그럼 얘랑 빼면 어떻게 되겠어? 13x제곱 하나 더 내려 쓰겠죠. 이건 원래 나눗셈 하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똑같이 만들어? 13x제곱이랑 똑같이 만들어.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13x제곱이랑 똑같아지겠니? 플러스 13. 그죠? 그럼 이거 이렇게 곱하면 얼마? 13x제곱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1. 아, 숫자가 너무 큰 거랬네.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그럼 또 여기서 이걸 뺄 거란 말이지. 빼면 어떻게 되겠어? 빼기 더하기 되니까 86x. 여기는 더하기 7. 그럼 얘랑 또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얼마 와야 돼? 86. 아, 뭐야. 여기 13x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86 하면은 너무 크다. 86x 이거 곱하면 얼마? 87에 56 76에 42 602겠네. 빼기 602. 이걸 빼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거 빼주면 609. 얘는 얘랑 곱해서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린 얘는 뭐가 됩니다?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어는 뭐가 나올 거냐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이 나눗셈의 결과를 검산식으로 쓰는 거야. 검산식.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라면 이 나눗셈의 검산식은 어떻게 될까? 이 다항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검산할 때 어떻게 했었어? 어렸을 때 검산할 때? 얘랑 곱하죠? 그러면 x-7 x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86 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었니? 이렇게 더했었죠. 이게 바로 검산식이고 나중에 이 검산식을 열심히 사용하게 되는 때가 뭐야? 오늘 말고 다음 시간 나머지 정리 시간입니다. 이때 이걸 배우게 될 거야. 검산식 쓰는 법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일단 그 전에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돼? 이 직접 나눗셈부터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직접 나눗셈을 직접 해볼 거예요. 자, 여기 개념 익히기 34번에 있는 두 개의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보세요. 자, 봐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어. 봐봐. 내가 A라는 애가 있는데 이 A라는 다항식은 3차식이야. 내가 이 3차식을 B라는 애로 나눴어. 2차식이야. 그러면 몫이라는 애가 Q라는 애가 있고 나머지라는 애가 R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너네들이 뭘 생각해 보냐면 검산식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검산식을 떠올려야지 확인할 수 있어. 이 Q는 몇 차식이고 얘는 몇 차식이고 나눗셈을 직접 해보니까 얘는 몇 차식이겠니? 단 두 번의 직접 나눗셈밖에 안 해봤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한번 생각해 보자. 몇 차고 몇 차가 몇 차일까? 이걸 왜 생각할 수 있냐면 잘 봐. 잘 봐. 이거 검산식 쓰면 어떻게 돼? A라는 자식은 B 곱하기 Q 그쵸? 더하기 R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Q가 몇 차야? 아니 B가 몇 차야? 2차죠. 얘는 몇 차야? 3차지. 그러면 Q는 몇 차일 수밖에 없을까? 2차 다항식에다가 1차 다항식을 곱해야 3차 다항식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자동빵 너는 1차야 이게 나와야 돼. 다른 몫이 나올 리가 없어. 나머지는 아니죠. 자 볼까요? 여기 막 뭐가 깔렸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몇 차로 나눴어요? 2차로 나눴죠. 여기 만약에 x제곱이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 만약에 막 하다가 3x제곱 플러스 뭐 3x가 있었다고 치면 2x, 5x가 있었다고 칠게요. 이게 있었다고 치면 이걸 x로 나누겠죠. 여기다가 3을 하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 2x가 나오고 여기 얼마가 또 나올 거 아니야. 뭐 7 나왔다고 치자. 얘가 나왔는데 얘 나누는 게 2차야. 1차를 2차로 나눌 수 있어요? 1차를 2차로 나눌 수 있을까? 여기다 뭐 곱해가지고 얘랑 똑같이 만들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그냥 얘대로 뭐예요? 나머지죠. 나머지가 몇 차가 되느냐는 누구로 결정해? 야, 너 몇 차로 나누었어? 이걸로 결정해. 예를 들어 봐봐. 선생님, 우리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10으로 나눴어. 나머지의 최대는 얼마야? 어떤 숫자를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최대? 9겠죠. 어떤 숫자를 20으로 나눴어요. 나머지의 최대는 얼마겠어요? 19겠죠. 20은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눈 게 몇 차니까? 2차니까 나머지의 최대는 1차겠죠. 1차는 못 나눠요. 내가 걔보다 더 큰데 내가 어떻게 더 작은 숫자를 나눌 수 있겠어요? 못 나눠요. 아시겠니? 그럼 봐봐. 요번에도 문제를 내볼게. A는 100차야. B는
95차야.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야. 그럼 Q는 몇 차야? 5차야. 나머지는 몇 차야? 94차죠.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뭐예요? 94차 이하입니다. 우리가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9는 아니잖아요. 9 이하인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고 덤비셔야 돼. 잘 봐. 3차를 1차로 나눴더니 몫이 2차야. 1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상수야. 그죠? 3차를 2차로 나누었더니 몫이 1차야. 나머지가 1차야. 2차로 나누었기 때문이야. 알겠니? 나눗셈만 하지 말고 알면서 가자 이거야. 알았어? 그게 뒤에 가서 나머지 정리해서 엄청 중요해져.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숙달해보기 위해서 3번, 4번 두 개만 직접 나눗셈 해보고 넘어갑시다. 그럼 직접 나눗셈은 끝을 내죠. 자,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자,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차분하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차분하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줄 맞추기 잘 하시고. 여기 9x거든요. 아니면 저거 1번 문제. 4x. 일 번 같은 경우는 틀린다면 이제 줄 맞추기를 잘 못하면 틀릴 수도 있겠죠. 차수가 하나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 4번만 해주세요. 하나를 보내주세요. 4번. 3번은 맞았는데. 잠깐만. 저희 3x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을 못하네. 아, 이제 알겠다. 앞에 차수만 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앞에 거를 자꾸 빼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영훈아, 네.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할까? 아, 아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면. 아니, 누구는 자라고 누워있으라 그래도 누워있어도 잠을 못 자는데, 누구는 자지 말라고 앉혀놔도 그렇게 졸릴 수 있다라는 건 얼마나 피곤하다는 거야. 응? 네. 맞아요. 문제 다 풀어가지고. 그래도 난 신기하지. 아, 문제를 다 풀었어. 아, 쉬어야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게 졸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잠깐. 선생님 저거 마이너스 2x 나누기 플러스 x 제곱 하면은 부호 바뀌지 않아요? 어디요? 첫 번째 나누기요. 마이너스 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x제곱 곱해야 되고, 저거 그래서 빼면은 사라지니까 다 플러스 부호로 바뀌고 하나는 얘랑 빼면은 여기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4x 세제곱. 뒤에 것도 마이너스 되잖아. 그러네. 근데 얘는 누구랑 빼야 돼요? 뺄게 없어. 뺄 게 없죠. 네. 그러면 0 빼기 더하기니까 빼기 돼서 빼기 x제곱. 그거 바꿨잖아요. 0 빼기 x 제곱이잖아요. 0 빼기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네. 아니, 뭐라고 안 그랬어. 아, 왜 제발저리고 그래. 살짝 이해가 안 가. 네? 약가야. 왜 저러는 거야?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매우 익숙하다, 능숙하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러려면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업 시간에 제한된 너네들 연습하라고 수업 시간을 내내 주기는 아깝잖아요. 집에 가서 연습해도 되는데. 됐어요. 자,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자, 띠리리리렌 띠리리렌. 자, 지금 저 4차 다항식을 A로 나누었대요. 4차 다항식을 A로 나누었는데 A로 나누었더니 몫이 몇 차야? 몫이 2차였대요. 그럼 우리가 A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거 있을까? A는 어떤 내용일까요? A는 A는 아니야. x 제곱. 그죠? X제곱 블라블라겠죠. 그죠? 얘랑 곱해가지고 얘가 돼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랑 곱해서 4x 4제곱 돼야 되잖아요. 아, 너 A야, 넌 그런 애야.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여기 a 곱하기 누구야?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난 뭐 해버릴 수 있어? 7x 플러스 10을 이쪽으로 이항해버릴 수 있지. 그럼 이항해버리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겠네. 이게 a 곱하기 이거겠네요. 그럼 여기서 a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a는 얘 나누기 얘죠. 이거 나눗셈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얘를 얘로 직접 나눗셈 하셔도 되죠. 그죠? 얘를 얘로 직접 나눗셈 해도 얘가 나오는 거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누구라고 알기는 해.
여기서 이미 시작하자마자 a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도 될까? x제곱 그 뒤에는 뭔지 몰라. 근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3이고 여기는 얼마겠어? 얘는 마이너스 5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한번 2차 한번 볼까요? 얘랑 곱하면 2차죠. 얼마야? 3x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2차지. ax제곱. 얘랑 곱하면 2차죠. 마이너스 5x제곱. 얘 계산하면 얼마야? a 마이너스 2 x제곱인데 얘가 얼마니? 마3이죠?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도 뭐로 바꿀 수 있어? 야, 여기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생략해서. 그러면 a는 뭐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고 알아낼 수도 있죠. 물론 여기서 원했던 건 뭐였겠지만 직접 나눗셈이었겠지만 그죠? 자,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 내가 봤을 때 만약에 5학교 정도 시험 보면 4학교쯤 3학교쯤 시험에 나오는 거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죠. 보세요. 검산식을 잘 쓰면 됩니다.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 fx를 누구로 나누면 얘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야. 근데 똑같이 fx를 나눴어요. 지금 검산식 쓰고 있는 거예요. 검산식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일까 물어보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관계가 있어. 관계가. 이 문제는 어떨 수밖에 없냐면 이 문제는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도 뭐야? 여기도 fx야. 얘랑 똑같아. 결국 이 식이랑 이 식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일로 갈 때 이거의 몇 배야 얘가? 3배죠. 그죠? 야, 나 니보다 우리는 똑같은데 난 니보다 몇 배 된 숫자야? 3배 된 숫자야. 그러면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한 거랑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너는 요쪽으로 갈 때 3배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qx가 뭐가 돼야 돼? 요거의 3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3분의 1 qx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 곱한 거랑 이거랑 이거 곱한 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소리야. 야, 나는 a 곱하기 b다? 헉, 그래? 나 어떡하냐? 난 2분의 1 a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인데. 근데 우리 둘이 똑같대. 우리 둘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너는 2b겠지. 네가 얘한테 반 쪼가리 났으면 나는 요놈의 2배가 될게. 그럼 우린 똑같잖아. 맞아? 이것도 계산하면 AB고 이것도 계산하면 AB잖아요. 얘네 둘이 계산하면 AB 아니에요? 2분의 1 A 곱하기 2B가 AB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야 나는 AB인데 나는 너의 5배야. 그럼 여기 뒤에는 뭐가 와야 우리들이 똑같을까? 여긴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5분의 1 B가 오겠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똑같겠죠. 지금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놈의 3배네. 그럼 나는 요놈의 3분의 1배가 될게 이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R은 어때요?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는 누구야? 몫은요. 몫은 3분의 1 QX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예요. 검산식을 쓰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어? 뭐가? 뭐가? 자,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확인해 볼 거예요. 예시 문제도 주세요. 어? 예시 문제 예시 문제 밑에 있잖아. 풀어봐 주세요. 한 번 더? 풀어봐 주세요. 뭘 풀어봐요? 방금 방금 풀었잖아. 방금 그게 푼 거 답이잖아. 그렇긴 한데. 설명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38, 39 둘 다 해보세요. 확인 체크. 네, 신중하게 풀고 있어요. 자, 시간은 넉넉히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문제를 뭐 풀어주자면 빨리, 쌤, 어? 먼저 저기 5x 마이너스 8을 6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 여기다 이항하겠죠? 나눠 네 아니 빼야 돼요? 그쵸, 이항부터 해야죠. 왜? 과정을 쓰자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은 검산식이 어떻게 돼요? 검산식이 이렇게 되죠? 이게 검산식이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하고 싶을 거야? 얘네들을 이쪽으로 이항하고 싶을 테니 여기서 이걸 빼야 되겠죠? 이걸 빼주면 어떻게 될 거야? 5x는 없어지고 더하기 8만 이렇게 되겠네. 얘가 지금 누구야?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근데 얘랑 물론 직접 나눗셈을 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얘는 몇 차일 수밖에 없어. 얘 몇 차식일 수밖에 없어요. A는 몇 차식일 수밖에 없니? 2차 2차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맨 앞에가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얘는 2x 2x 제곱일 수밖에 없고 이쪽 상수항은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랑 곱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으니 뭐 여기에 미지수 뭐 kx라고 하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또 차수를 찾아서 찾아도 되고요. 이 방법이 아니면 누구여도 괜찮아? 직접 나눗셈이어도 괜찮아. 근데 직접 나눗셈을 자꾸 저는 안 하는 이유는 얘는 나중에 안 쓰게 돼요. 근데 안 써도 모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자꾸 안 되네.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보통의 문제를 직접 나눗셈을 위해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빨리 찾아버리는 게 더 빠르기도 하죠. 나눗셈을 하다 보면 길어요. 뺄셈도 많겠죠. 뺄셈이 자꾸 많고 식이 길면 어떻게 돼요? 계산 실수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거 찾는 거나 이거 찾는 거는 계산이 많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뭔가였어요? K값 구해야 되는데 K 그럼 구하려고 계산해야겠죠? 그럼 얘 1차항이 없어졌죠? 1차항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1차항으로 해보자.
여기서 1차항 만들려면 얘랑 곱한 거니까 얼마야? 4x겠죠. 여기서 1차항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4kx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K가 k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얼마여야 돼? 이거여야 되니? 너 그거 맞았니?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20초 문제 아닐까? 이건 20초 문제지. 자기는 이게 왜 20초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니야. 얘 검산식 쓰면 어떻게 돼? 얘 검산식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바로 안 써지면 검산식 쓰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 15 나누기 7은 2 나머지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15는 7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검산식 직독직해 하듯이 그냥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또 fx를 누구로 나눴대?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니? 항상 나머지 자리는 어떻더라? 나머지 자리는 그대로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몇 배 했어요? 2배 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배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2qx. 그지? 그러면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는 몫은 2qx고 나머지는 그냥 r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시험 문제 누가 잘 나온다? 얘가 잘 나온다. 문제 푸는데 시간도 적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 빨리빨리 풀고 넘겨야 되는 문제로 참 좋죠. 왜 아직 못 썼어? 아니요. 이러길래. 어려워서. 어렵다. 지금 이것이 어렵다. 어려우면 안 돼. 근데 어렵다는데 할 말은 없긴 한데. 자, 우리가 어떤 나눗셈에서는 직접 나눗셈 말고 다른 방법이 생기냐면 어떤 다항식을 내가 뭐로 나눌 때 힘들다. 1차식으로 나눌 때 내가 누가 필요해서 목과 나머지가 필요할 때는 중요한 건 뭐야? 지금 1차식으로 나눌 때예요.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1차식으로 나눌 때에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앞으로 조립제법을 쓰면 바보입니다. 아니. 직접 나눗셈을 하면 바보입니다. 자, 봐봐. 이건 사실 나눗셈 하는 과정을 필요한 부분만 신속하게 뼈대만 나타난 거야. 그냥 나눗셈이야,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개수들을 순서대로 써요. 3차의 개수는 이게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근데 언제만 쓴다고? 나중에도 헷갈리는 게 있는데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 아무데나 막 써, 막 애들이. 자, 3차의 개수가 3이야. 2차의 개수는 4야. 그 다음에 2차의 개수 다음은 뭐겠어? 1차의 개수겠지? 근데 1차가 없어. 없으면 생략하는 게 아니라 0이야. 없으면 생략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야? 뒤에 마이너스 5야.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를 써. 그럼 우리가 신속하게 나눗셈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 숫자를 쓸 건데 여기에 써지는 숫자는 뭐냐면
내가 1차식으로 나눌 거 아니니? 얘가 0이 되는 값이야. 제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하는 게 조리제법 초기 세팅이야. 그럼 봐봐. 첫 번째 3은 그대로 내려.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야. 조선시대에 조립제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만들어서 조립제법이야. 자, 배고파. 처음에 거 그대로 내려서 3. 얘랑 곱해. 곱해서 밑에다 써.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빼는 게 아니라 더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얘랑 또 곱해. 곱하면 얼마? 4. 더해. 얘네 둘이 곱해. 마팔이야. 더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가 뭐야? 나머지야. 1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상수항이 나올 수밖에 없죠?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순서대로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게 바로 뭐야? 몫이야. 그럼 몫과 나머지를 조금은 신속하게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천천히 설명하느라 해서 그렇지. 내가 얘를 좀 빨리 하면 2, 마오, 5, 3. 여기는 뭐 쓸까? 아마 숫자가 좀 들었네. 2분의 3. 0만 들어주는 애가 2분의 3이거든. 그럼 얘는 얼마? 2 내리고 이거 곱하면 3. 마이너스 2 하면 얼마? 마이너스 3. 2 하면 얼마야? 3 하면 여기 6. 그럼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무엇이고? 얘가 몫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 나머지가 6이라고 할 텐데, 이건 사실 틀렸어요. 이건 답이 아니죠. 그죠? 근데 벌써 이게 나올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요. 봐봐. 이게 한 번 더 좀 능숙해진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이 생겨. 선생님이 여기다가 2분의 3이라고 써서 조립제법을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생님 말대로라면 2x-3으로 나눈 거일 수도 있겠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예요? 2분의 3이니까요. 근데 얘 말고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이거의 몫이에요? 요거의 몫이에요? 이 몫은 누구의 몫이냐면 얘의 몫입니다. 우리는 조립제법 할 때 나눠야 되는 놈의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얼마라고 가정해요? 1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쌤, 지금 이걸로 계산한 거의 몫이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놈의 몫은 얼마일까요? 이놈의 몫은?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그럼 여기는 몇 배 돼야 돼요? 2분의 1배 돼야 되죠? 그럼 요거에 2분의 1배 하면 돼요. 어떨 때, 조리제품 사용할 때 어떨 때 이런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나눠야 되는데 1차식으로 나누는데 1차항의 개수가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면 그 몫을 여기에 있는 숫자로 다시 한번 나눠야 돼요. 몫이 나왔어요? 2예요? 2로 나누세요. 2로 나눈 것이 몫이에요. 근데 항상 무엇은? 나머지는, 아까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았죠? 나머지는 불변입니다. 뭐하든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릴제법이라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신속하게 구하는 방법이구나. 방법은 이러한데
아,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1일 때는 괜찮아.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조리제법을 진행하고 그 몫을 요 앞에 있는 최고차 항의 개수로 나눠야 몫입니다. 자, 연습시켜 볼게요. 자, 셋 다 해보세요. 40번, 41번.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직접 나눗셈은 가르치기, 배우기는 배우지만 잘 안 쓸 건데 조리제법은 미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나머지 애랑 나누면 안 돼. 나눗셈은 되는데 곱셈은 자, 잠시만요. 마지막 번. 마지막 한 번만 오늘 배운 거 연습해보게. 여기 32페이지 5번, 6번 한번 해보세요. 연습 문제. 오늘 나눗셈도 배웠고 조리제법도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난 너희들 처음에 봤을 때도 되게 잘 배워왔다라는 생각. 물론 막 머리까지 존나 좋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되게 애들이 시키면 따라오려고 하나보다라고 하는 느낌? 그런 애들은 쫙쫙 당겨줘야지. 너네들은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 하면 좀 아깝잖아. 그리고 일단 나의 기본적인 기조가 내신에서 수학을 살리려면은 올라가서 내가 쌓아 올리겠다가 아니고 쌓아놓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야 내신을 잡을 수 있지. 내가 올라와서 실력을 쌓겠다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이번 단어는 항등식이라는 설명이 먼저 가야 돼. 5번, 6번 아까 다 냈어요? 5번, 6번요? 합 늦잖아. 아, 그럼 넘어가요. 네. 제일 많았을 거예요. 사랑해. 건강하고. 일단 모의고사 풀 때 몇 분 두고요? 그거 시간 두고 하지 마. 그냥 수투 문제 풀 거 없다 그래서 너네 수투 다 풀었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또 모의고사 시간 제고 풀 만큼 이렇게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미적분 풀고 수원 풀고 수투할 게 없잖아. 수투할 거 없으니까 그때 하세요. 자, 항등식인데 항등식은 우리가 이미 언제 배웠다? 중학교. 핸드폰 하지 마! 이거 아니고요.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그치? 항등식이 뭐였어? 자, 항등식은 어떤 단어를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등식 배울 때 배워. 등식. 등식이 어떤 애들이니? 등식이 어떤 애들이야?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등식이지. 그럼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건 부등식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등식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등식인데 등식을 두 가지로 구별해.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항등식.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번 단어는 항등식에 포커스를 맞춰요. 자, 도대체 그럼 방정식은 뭐니? 예를 들어서 봐봐. 선생님, x 더하기 7은 10이에요. 이러면 x가 얼마여야 해? x가 3이어야 해. 봐봐. 어떤 특정한 값에서만 이게 참이 되죠? 내가 저기다가 x에다 5 집어넣으면 참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에서만 참이 되는 것은 방정식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특정한 값을 뭐라고 불러?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참이 되게 하게 하는 그 특정한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이죠. 그죠?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닌가 보네. 항등식은 뭐야?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식이야. 항상 참이 되는 식이라는 건 결국 이 얘기야. x에다 100을 넣어봐라 참이지. x에다 1000을 넣어봐라 참이지. x에다 마일을 넣어봐라 참이지. 걘 다 참이야. 그죠?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식이 어딨어요. 그런 식 졸라 많죠. 그런 식 존나 공부하다 온 거잖아요 지금. 어떤 거요? 이렇게 하지 말까? 하나 예를 들면 이거 등식이잖아요. 근데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참이에요? 아무거나. 걔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참이에요. 얘가 얘니까. 그죠? 이런 것도 등식이잖아. 등식이니까 이 등식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방정식은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이런 말도 쓸 수 있어요.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 미안, 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봐라. 그래봤자 계속 참인데. 이래가지고 이게 항등식이라는 표현이죠. 항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는 말을 써도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게 돼요? 항등식은 야, 너 아무런 값이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며.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얘는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식이랑 이 식은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에요. 완벽하게 똑같이 돼야만 아무 숫자는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전개해서요. 얘를 전개한 게 만약에 이렇다고 치자. 얘를 전개한 게. 그러면 이 식은 항등식이면 항등식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랑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랑 x 앞에 있는 숫자랑 x 앞에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상수항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항등식이면. 그래서 얘네들이 항등식이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계수 비교를 해봐요. 각 항마다 비교를 해봐. 그래서 걔네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 성질이 있어요. 절대 얘는 절대 항등식이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 A랑 B를 적당히 조절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안 돼요. 항등식은 어때야 돼? 얘랑 값이 똑같아야 되고 얘랑 값이 똑같아야 되고 얘랑 값이 똑같아야 돼.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숫자를 대입하면 항상 성립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각 항의 개수들을 비교하면 걔네들은 전부 일치해야 해 라고 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걸 폼나는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고요. 좀 이따가 얘는 뭐예요? 개수 비교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별거 아니야. 숫자 대입하면 다 성립한다는 뜻이고 개수를 비교하면 얘네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뭐라면? 항등식이라면. 근데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얘가 제일 중요해 사실은.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이야. 자, 진짜 별게 아님을 문제를 통해서 보여볼게요. 선생님, 나 x라는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 그랬어요. 나 항등식이야. 얘가 항등식이면 어떻게 돼야 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야지. 내가 이거를 숫자를 대입해 볼까? 아니면 개수를 비교해 볼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개수를 비교하려면 뭐 해야 돼? 3차 항의 개수가 얼마고 2차 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개수를 비교해 보려면 얘는 내가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전개를 해야 되죠. 전개를 하기가 용이하면 이 방법이 제일 편해. 전개하는 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대입해서 미지수를 찾는 게 더 빨라요. 봐봐. 혹자는 이럴 수 있어. 나 이거 전개하기 쉬운데, 나 전개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그럼 전개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전개가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x에다가 2라는 숫자를 한번 아니 x에다 1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지금은 앞에 보세요. x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 아무거나 집어넣어 성립해도 되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돼요.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으면 뭐 돼야 돼? 0 돼야 되겠네.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네. 그죠? b 더하기 c 1 빼기 2 하면 빼기 2니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또 x에다 뭐 넣어볼까? x에다 0 넣어볼래요. 0. 0 넣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야? 3이겠지. 그죠? 여기다 0 넣어보면 얼마야? 0, 0, 0. c겠네. c는 3이겠네. 그죠? c가 3이야. c가 3이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요? a만 찾으면 돼요. a를 찾으려고 내가 x에다 뭐 넣어볼까? 2 넣어볼게요. 2 넣어보면 어떻게 돼? 얘 1 되죠? 여기다 2 넣어보면 4 더하기 2a 빼기 3은 2 넣어보면 어떻게 돼? 8 더하기 4b 마이너스 4 플러스 c인데 여기서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c가 얼마야? 3이니까 여기서 누구는 1 더하기 2a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도.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다. 그러면서 a, b, c를 다 깐 거죠. 무슨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항등식이라면 새끼야. 그 새끼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해야 되잖아. 적당한 값을 때려 넣었어. 왜? 왜 그랬어? 개수 비교해봐도 되는데 왜 그랬어? 아우 전개하기 귀찮아서. 그죠?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아이 씨발 난 전개하는 게 편하다니까. x세제곱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얘랑 하면 ax제곱이니까 난 전개를 존내 잘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x 얼마였지? 이거였나? 그 다음에 상수항은 야 전개를 난 존나 잘한다니까.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누구랑 똑같아야 돼? a-1이랑 b랑 똑같아야 돼. 야 너는 이건데? 얘는 또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던데? 그 다음에 얘는 또 얘랑 똑같아야 돼. 야 c는 3이더라. 이걸 쭉 풀면 돼요. 누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 숫자 대입할래 개수 비교할래 라고 할 때 너 전개할 수 있으면 개수 비교가 제일 나아. 전개할 수 있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난 이걸 전개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좀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그러면 숫자도 아무거나 넣으라고 했더니 100 넣고 200 넣고 1000 넣고 이러면 골아파. 1. 계산을 했을 때 빨리 될 것 같은 걸 넣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1은 별로 안 좋아. 2. 봐봐. 내 판단의 근거를 좀 들어봐. 얘 때문에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존나 빠를까? 마이너스 1. 왜? 니만 0이 돼도 뒤에 것도 다 0이요. 그죠? 그럼 계산이 좀 신속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얘는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8 빼기 2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보나마나 빵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도 보나마나 빵이야. 그죠? 얘가 0이 되니까 뭐 이거 계산해 볼 필요도 없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만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3이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3b네. 아 이거 없애고 뭐야 숫자가 왜 이렇게 들어. 3b는 얼마야? 8이야. b는 그럼 3분의 8이네? 근데 이게 답이 맞냐? 아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6x. 아 여기가 마이너스 6이 여기가 6이군요. 8이 아니라. 어쩐지 숫자 이렇게 들어올 리가 없는데. 자 3b는 6이니까 그럼 b는 얼마야? b는 2. 하나 대입하고 하나 끝났어.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성님 2 집어넣으면 얘 0 안 되겠어. 이것도 0 되겠지. 어휴 다 0이에요. 2 집어넣을 거요. 얘는 얼마?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는 다 0이에요. 2 집어넣으면 3 2 C야 6 C야. 이것도 들어온대? 이건 왜 들어와? 아 아니 안 들어오네. 어? 안 들어와? 아 더럽구나. 더럽지. C는 3분의 4요. 아닌 것 같아. 어? 틀렸어요. 아, 또 틀렸어! 왜 이래? 2 집어넣으면 얼마야? 8이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 아닌가? 플러스 아니. 잠시만요. 2라고 마이너스 2 넣은 거죠? 2 넣은 거 아니야? 2 넣었지. 2 넣었어. 아 그러네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4 더하기 8이니까 여기 6시가 아닌 거. 어? 6시가 아닌 거. 다시 해볼까? 어이씨. 4시가 2를 대입을 못해. 아닌데. 자, 2 대입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4 곱하기 2는 8. 2를 대입하면 6 곱하기 2는 10인데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2야. 그럼 먼저 계산하고 가자. 마이너스 14 더하기 8 마이너스 6이네.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0이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꼼꼼히 하자. C, 2, 3. 아, 6C는 마6이네. 앞에 그 C는 얼마야? 마1이네. 그죠? 앞에가 틀렸네. 아, 참 힘겹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야, 너 X라는 인수 때문에 X라는 놈 때문에 내가 뭘 집어넣으면 편하겠어? 0 집어넣으면 편하지. 0 집어넣으면 얘네 다 0 아니요. 마이너스 2는 여기는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다 0이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 다 0이요. 여기다 0을 집어넣지.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고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A네. A는 얼마요? 1이지. 선생님 오래 걸렸는데요. 맞아. 계산 실수하니까 오래 걸렸어. 근데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지. 사실은 전개하는 것보다 숫자를 대입한 게 훨씬 더 빠르지. 왜? 넣으면서 막 계산 안 해도 되는 애들이 많잖아. 이게 바로 무슨 방법이야? 항등식에서 나타나는 성질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 거야. 알겠니? 맨날 저래. 내 시그니처 문양이야. 응?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어. 삐까 삐까 삐까. 자, 그러면은 하나만 해보자. 뭐 나머지 연습은 집에 가서 하시고. 47번. 자, 톡이 두꺼우네. 어떤 년이야? 우리 엄마요 이러고. 자, 봐.
일단 미지수가 몇 개야?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미지수가 2개야. 그럼 난 식이 몇 개 있으면 해결 가능? 식 2개 있으면 해결 가능. 맞지 않아? 네. 그럼 식을 만들자. 식을 만드는데 너네가 말했던 대로 맞아. 선생님, 저희에게는 fx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어요. fx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떡하죠? fx를 죽이세요. 네가 케어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죽이세요. 자. 6번은 표도 썼어. 어떻게 죽이면 돼? 어떻게 죽이면 돼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이 새끼가 빵이 되니까 fx는 죽어요. 맞지 않나요? fx랑 곱해져 있는 다른 애가 빵인데 얘가 뭔 소용이에요? 그죠? 그 x에다가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새끼 좌변은 빵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a 빼기 b죠. 정리하면 a 빼기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난 fx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fx를 또 죽이세요. x에다 누굴 집어넣어요? 루트 2를 집어넣어요. x에다 0을 집어넣어도 얘네들이 0이 안 되니까 fx를 못 죽여요. x에다 루트 2를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는 변태짓을 해도 괜찮아요. 자, x에다 루트 2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면 얘네들은 볼 것도 없어요. 난 fx가 완전히 필요 없는 식을 마련할 거예요.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 제곱하면 2고 그걸 또 제곱하면 4예요. 4고요. 여기는 2a고 여기 마이너스 b예요. 그럼 이 식을 정돈하면 2a 마이너스 b는 마사예요. 나는 fx를 죽임으로써 fx를 몰라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이 마음을 던져버릴 거예요. 얘네들을 뭐 할 겁니다? 연립할 거예요. 아래에서 위에를 뺄게요. 아래에서 위에를 빼면 2a에서 a를 빼니까 a고요. 마비에서 마비를 빼니까 없어지고 마사에서 마이를 빼니까 마3이죠. a는 마3이에요. a는 마3이니까 b는 얼마면 되겠어요? 마2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5예요. fx를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fx를 죽이면 돼요. 광고가. 자, 끝난 거 아니야? 수업 시간 내가 끝내지 너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네. 나도 살짝 고민하긴 했는데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왜냐면 오늘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를 오늘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다음 주 월요일에 문제 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보세요. 여기에는 항등식이란 말이 없어요. 대신에 K의 값에 관계없지롱 항상 성립하지롱 이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K라는 문자에 관해서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에요. 나는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K가 있는 애들은 K가 있는 애들끼리 묶어볼게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개수비교법 하고 싶거든요. 개수비교법 할 건데 잘 보세요. 야, 너 K가 있더라? 너 K가 있으니까 너 K 빼고 누구야? 나 EX요. 야, 너 여기도 K가 있던데 K 빼고 누구야? 더하기 Y요. 야, 너 K 있던데 K 빼고 누구야?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죠? K가 있는 애들을 K로 묶은 거예요. 전개해서. 그럼 K가 없는 애들도 있겠죠. 전 K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X. 전 K가 없어요. 플러스 Y. 전 K가 없어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내가 지금 뭐 했다라고 생각해도 돼?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죠?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내가 뭐 해도 된다 그랬어? 개수 비교법 해도 된다 그랬지. 선생님, 여기 1차항의 개수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에요. 오른쪽에 1차항의 개수가 없네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0이죠. 없으면 0인 거예요. 너 여기 1차항의 개수 0이니까 여기 1차항의 개수랑 똑같아야 돼. 2x 플러스 y는 1이어야 되는 거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그죠? 당신 여기 왼쪽 항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x 더하기 y 빼기 7이잖아요. 여기에 상수항이 이건데 여기에 상수항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건가요? 0인 거죠. 그럼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 빼기 y는 마7인 거죠. 이렇게 식 하나, 이렇게 식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요. 그죠? 또 연립해야 돼. 또 연립해야 되죠. 그럼 이 자식들을 둘이 더할게요. 3x는요. 둘이 더하면요. 마6이에요. x는 마이너스 2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여기 마사니까 마사를 넘기면 y는 얼마겠어요? 5겠죠.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x, y가 얼마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와 5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해요. 항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해주면 누가 못 풀어? 항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해버린다고? k에 관계없이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훈이 마음에 들어?